제가 그 첫 슬라이드에서 신제품 소개 첫 슬라이드에서 네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가지 장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 뭐 네 가지 장점을 저희가 스스로 뭐 판단했던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기의 기획 단계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방문을 하고 우리가 들었던 그 VOC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했었어요. 자, 그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프로브 본체를 보게 되면 우리 텍트로닉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프로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킷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그 계측기 밴드에서 사용하는 프로브 팁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브 본체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프로브 본체 쪽에 앰프가 있어요. 앰프가 있고 거기서 일정 부분이 나와가지고 팁 형태로 해서 얘가 솔더링이 되던가 아니면 브라이저 탑으로 이렇게 찍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빙이 되게 되는데 자 앰프가 여기 있고 팁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이제 실질적으로 디바이스가 만약 이쪽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그 길어진 거리가 정기적인 신호가 이 길어진 거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끝단에서 앰프에서 의해서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 그러면 이 정기적인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노이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텍트로닉스 이번 출시한 P7700 스코프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팁의 끝단에 바로 그 솔더링이 되거나 브라우징이 되는 끝단에다 앰프를 위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유입될 수 있는 노이즈의 경로 자체를 갖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좀 전에 이렇게 패드를 뜯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림상에서 보시는 이 그 프로브 본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플렉서블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막 힘이 없이 이렇게 막 플렉서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정도의 텐션이에요. 고객들의 그 DUT 자체를 갖다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텐션만을 유지한 채로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도 그렇고 본체도 그렇고 지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게 될 텍플렉스라고 하는 팁이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팁 자체를 갖다 어떤 그 와이어 코엑션 케이블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플렉스블 PCB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유저 입맛에 맞게 적정 각도로 구부릴 수도 있고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빳빳하지도 않고 너무 빳빳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느슨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브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로딩 임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측정해야 될 전압의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로딩 임팩트가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프로브도 어차피 이제 이게 도체이기 때문에 딱 연결하는 순간에 내가 원 시그널에서 내가 의도치 않은 시그널들이 프로브 쪽으로 빠져서 스코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원 시그널을 갖다 왜곡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정기적 신호가 최대한 적게끔 하이 임피던스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실은 저도 이제 반도체 고객들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이분들의 이제 페인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스코프하고 프로브의 가격보다도 오히려 팁 있잖아요. 연간 사용하는 그 소모되는 팁의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헤비하게 이렇게 쓰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 플러스 프로브 앰프를 한 가격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팁에다 소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우리 그 대기업 업체들 방문을 해보면은 구매하는 게 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의를 올라가서 구매를 하시지만 이 소모품 같은 경우 이 프로브 팁 같은 경우 소모품 경비로 처리를 하세요. 그만큼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작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스코프 구매액보다 더 많이 커지게 된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가급적이면은 신기술을 쓰고 더 좋은 퀄리티를 가져가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브 테크놀로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 그 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플렉스 TV라고 불리는 FPCB 형태의 프로브 TV예요. 자, 그러면은 얘한테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DUT 커넥션으로부터 프로브 TV의 앰플리파이어가 4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이건 듀얼 인풋 프로브 버퍼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디퍼런셜 시그널에 대한 앰플리파이어예요. 얘가 그 팁의 끝단에 위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얘로부터 여기 이제 이 부분에 탐침이 프로브 침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가 거의 3.2mm예요. 그리고 그 팁이 들어갔을 경우에 걔 사이즈가 한 1mm 정도 되기 때문에 4.2mm 정도만으로도 그 프로브가 그 정도로 이제 그 프로브 앰프하고 DDT하고의 간격 자체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IBM의 뭐 실리콘 게르마늄 LHB 프로세스라는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 그 앰프 자체를 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텍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실은 이 부분이 골드로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가 실질적으로 프로브의 본체예요. 본체고 이 부분이 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 사용할 때 우리 그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다른 뭐 프로브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먼저 솔더링을 하세요. 보드에다 끝단을 솔더링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그다음에 다른 손 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작업을 해요. 실은 이게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은 얘가 자체를 갖다 이제 끝단에다가 이제 침을 넣어가지고 솔더링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만큼 내가 끼우기 쉽게 얘를 갖다 구부려 놔요. 구부려 놓고 난 다음에 한 손으로 그냥 갖다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꼭 꼽는 거예요. 꼽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커넥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스코프에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입장에서 되게 쉽게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솔더 팁 자체가 프로브의 팁에 있는 앰플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팁을 $50짜리가 5개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6만 원짜리가 다 5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업계에서는 가장 저렴한 팁 솔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텍플렉스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게 되면은, 자, 칩온더 팁에 대한 부분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솔더링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지원하는 그 밴드위스 자체가 우리 20기가까지. 자, 20기가 그러면 얼만큼 높은 밴드위스냐? 제가 좀 전에 미피하고 LPDDR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커버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실은 뭐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브 특히 이제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저희 쪽보다 밴드위스가 조금 더 높아요. 30기가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LPDDR4하고 미피를 테스트함에 있어가지고 현재의 20기가 밴드위스는 테스트하는데 충분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프로브의 어떤 로딩 임팩트적인 측면에서 텍토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빙 솔루션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밴드위스에 대한 컴패리즌 말고라도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측정이 더 우월하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플랫폼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P73이라든가 P76 뭐 이런 기존의 프로브를 쓰고 있었는데 걔 플랫폼 자체가 다 바뀌었고 기존의 제품들이 서서히 단종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프로브 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런 프로브 팁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은 바뀌지 않아요. 얘는 바뀌지 않고 이제 이 끝단 부분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20기가를 넘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서 온타임으로 프로브 팁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얘가 트라이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디퍼런셜 측정 가능하고 싱글핸드 가능하고 코어 모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35도씨에서 85도씨까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갖다 다 고려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저빌리티하고
그 테스트 포인트에 액세스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좀 더 쉽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 박윤종 배우님께서 저희 브라우저 타입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사진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일단 그 라이트가 이제 두 군데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얘가 커넥션이 잘 됐는지에 대한 그 라이트로 딱 보기 쉽게 라이트가 들었으면 커넥션이 잘 됐구나.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프로뷰할 때 조그만 보드에 막 까만 소자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어두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되게 그 TP 자체가 되게 작은 경우에는 프로뷰하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브라우저 타입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 앞을 갖다가 이제 밝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라이팅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플렉서블하고 그다음에 어태치하는 것도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지 오브 시큐어링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객들이 하는 작업 자체를 보면은 얘를 갖다 먼저 이렇게 솔더링을 해요. 솔더링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걸 갖다 붙이기 전에 요 위에다 테이핑을 하든가 글루건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걸 할 때 얘가 플랫 타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그렇게 고정이 됩니다. 테이프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죠. 종이 위에 종이를 덮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 박 부장님께서 그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는 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네. 일단 브라우저의 실제 사진을 보면 실제 이제 요 디테일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 이제 브라우저의 펑션을 보시게 되면 뭐 저희가 요 디테일한 사진도 있지만 또는 핸드프리 타입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실제 이제 측정하는 그 환경을 보시게 되면 기존 브라우저 타입하고는 좀 다른 게 저희들이 브라우저를 한다면 패널로더 타입이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패널로더 타입으로 유저가 이렇게 한쪽으로 손을 잡고 DUT를 갖다 측정을 하는 환경에서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제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브라든지 또는 매뉴얼을 이제 만져야 되는데 핸즈프리 타입이 있으면은 이 지금 저희가 프로빙하는 포인트에 실제 이 브라우저를 그냥 올려놓고 이 핸드프리 거치대로 이렇게 이제 담아놓고 엔지니어가 이제 오실로스코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한 명이서 이제 그걸 모든 걸 이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요거는 브라우저가 실제로 저희 지금 테스트하는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환경 테스트하는 걸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김영록 부장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의 라이트닝 기능이 뭐냐면 하나는 인디케이터예요. 요 앞쪽에 요 지금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요 부분이 실제 브라우저고 요건 뒤쪽에 이제 훅커버를 할 수 있는 핸즈프리 거치대인데 요 브라우저든 또는 FPCB 타입이든 이 프로브의 본체와 이 브라우저가 연결됐을 때 잘 연결이 됐구나라는 거를 유저에게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LED, 초록색 LED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스몰 스페이스를 갖다 찍다 보면 사실은 이게 뭐 상당히 피치가 작은 어떤 그 프로빙 포인트를 갖다가 찍어야 돼요. 라인 투 라인을 찍든지 어떤 소자들, 레지스터나 또는 캡 같은 소자들을 찍어야 될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이걸 하이라이트를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직접 잘 찍었는지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그 라이트닝 기능이 따로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용어상에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좀 전에 했던 거 솔더 TV 텍플렉스고 브라우저 타입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텍플렉스라고 불리는 게 이번에 그 적용된 그 새로운 프로빙 기술인 거고 팁의 기술인 거고 거기 액세서리 종류가 솔더링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타입이 있다는 얘기. 실은 저는 이 프로저 이 제품을 갖다 저는 이제 1월달에 이제 그 본사해가지고 좀 미리 확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경쟁사의 그 프로브를 갖다 이제 브라우저 타입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막대기처럼. 대부분 브라운 저기 아시죠? 이렇게 막대기처럼 되는데 앞에 이제 그 탐침 두 개만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 되게 이제 이번에 프로브를 정말 고심을 해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손에 탁 잡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동글동글한 부분 있죠. 여기하고 여기. 이게 잡으면은 정말 손에 이게 손에 정말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잡을 때 그립감이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것도 노동이라고 치면은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다면은 이 손에 손에 지나요. 손에 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 터치하는 게 아닌가. 엔지니어들 정말 에러 사운드를 갖다가 듣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만들었으니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느낌을 갖다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 대한 부분은 사진과 함께 이제 거의 다 그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뒤에 보시는 이 포고 타입의 팁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페이턴트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설명이 좀 이제 그 사진상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브라우저를 갖다 보통 찍을 때 이렇게 찍다 보면은 TP상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적절하게 이 프로브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찍다 보면 쭉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면 부러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밀리면서 부러질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끝단에 보시게 되면 한 슬라이드 하나 더 넘기시게 되면 요 부분의 끝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니크 크라운 포인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미끄러지게끔 그 디자인을 또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진짜 되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섬세하게 그렇게 또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웠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뭐 솔더링 타입이나 그 브라우저 타입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조된 부분마다 다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딩 임팩트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박인준 부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김경호 부장님께서 얘기했던 로딩 이펙트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로딩 이펙트는 저희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실제로 프로브가 어떤 DUT에 이제 딱 컨택을 하는 순간 도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DUT에서 흘러 들어간 어떤 전류 또는 전압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실로스코프로 좀 유기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양이 유기가 되면 실제 이제 DUT에서 동작하는 그런 어떤 전압 전류들이 이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오실로스코프에서 아이디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적은 양의 미세한 전류 또는 전력 양을 가지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실제 DUT가 가지고 있는 동작 특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저희들의 어떤 프로브들 또는 경쟁사들이 갖고 있는 프로브들은 주파수 대역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내부의 임피던스를 갖다가 좀 많이 떨어뜨려서 실제로 동작상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딩 이펙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P77 시리즈 프로브는 내부 임피던스가 뭐 1기가 이상, 1기가 주변 언더에서도 생기는 임피던스 자체가 하이 임피던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이 임피던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로딩 이펙트를 갖다 최소화시켜서 실제 원신호에 가깝게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두에서 이 LPDDR 또는 MIPI 솔루션에서 P77 시리즈 프로브가 가장 좀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LPDDR 솔루션에서 당연히 로딩 이펙트가 작은 그런 어떤 저희 P77 시리즈 프로브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성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고요. MIPI 같은 경우는 LP 모드 또는 HS 모드 두 가지를 이제 터미네이션을 바꿔가면서 이제 측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브에서도 사용하는 밴드위스가 이제 높은 쪽으로 왔을 때 하이 임피던스를 유지하는 저희 P77 시리즈 프로브들이 정확한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걸 보게 되면 이 파란색 부분이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이 저희 이제 P7700 시리즈의 임피던스 퍼포먼스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고 여기가 이제 디퍼런셜 임피던스에 대한 그래프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끝까지 일단은 임피던스를 갖다가로 하이 임피던스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보이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컴페티티브, 우리 컴페티터들이 사용하는 프로브인데 일정 밴드위스를 지나면서부터는 임피던스 값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만큼 이제 스코프 쪽으로 유기되는 신호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전에 프로브가 가지고 있는 밴드위스 특성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30기가고 20기가다. 자, 그런데 아무리 측정을 할 수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원신호에 대해서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많이 측정을 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히 LPDDR하고 DDR, 저기 MIPI 쪽에
측정을 하시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주파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DUT 자체도 이제 50옴 쪽으로 매칭이 가요. 당연히 그만큼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건 맞긴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아까 요게 이제 그 미피 쪽 시그널 대인데 미피가 이렇게 저주파 시그널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 변경이 없는 거죠. 0 또는 1로 쭉 가는 저주파 대역이고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로 동작하는 고주파가 두 개가 섞여 있는 시그널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주파 대역에서는 임피던스가 높아야지 유기되는 시그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파 대역에서 이렇게 하이 임피던스를 유지를 해야만 이 시그널들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거세요. 근데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을 비교하게 되면 하이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정상적으로 10, 10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로 임피던스, 즉 이쪽부터 바로 그냥 뚝 떨어뜨려서 임피던스를 적게 스코프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전류가 스코프 쪽으로 유기가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프로빙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고주파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고주파에서는 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미네이션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 터미네이션이 50옴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50옴으로 매칭이 되는 순간에는 이 실제 그 프로브가 액티브 프로브로 동작을 하면서 내부의 OPMP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고주파에서도 이렇게 정상적인 노란색으로 신호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 임피던스가 이제 일찌감치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프로브를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경쟁사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P 쪽 시그널을 측정하거나 또는 LPDDR을 뭐 다른 시그널을 측정하게 되면 프로브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주파 때는 어떤 다른 일종의 다른 프로브, 고주파에서는 다른 프로브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개선을 했다는 게 이제 77 시리즈의 가장 또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김경록 부장이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이펙트들 중에 뭐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그 뭐 타사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프로브를 바꿀 때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또 어댑터를 또 바꾸어야 돼요. 자, 어댑터 끼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돈 들어가죠. 결국 다 이제 이게 그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거롭고 계속 바꿔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딩 임팩트에 대한 부분이 실은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은 되게 중요해요. 거의 뭐 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P7750 같은 경우에는 자 단순하게 이제 프로브 임팩트를 갖다가 이제 그 로딩 임팩트에 대한 그 특징 자체만 좋은 게 아니라 실은 저희가 한 걸음 더 나간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그 프로브를 갖다 연결했을 때 마치 이 프로브가 없게끔 하는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하이엔드 오실로스코프를 쓰는 사람 엔지니어라면 누구든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P7750하고 저희 스코프를 쓰는 경우에는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오토매틱이에요. 프로브를 꼽는 순간 디임베딩에 대한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 프로브하고 팁에 대한 S 파라미터 값들을 다 이제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걸 하거든요. 자, 그럼 경쟁사 같은 경우에 없느냐? 경쟁사 같은 경우에 있어요. 그렇게 컴펜세이션 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 좀 불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팁을 갈았어요. 팁을 갈았는데 그 팁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거하고 똑같이라는 보정 같은 게 없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조금 매뉴얼로 만들었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 컴펜세이션 한 작업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브라우저를 갖다 사용을 하는데 피치 자체를 갖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걸 찍다가 이만한 걸 찍게 되면은 얘의 일렉트리컬 성격 자체가 틀려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컴펜세이션 또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P770 같은 경우 그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코프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실은 유저가 이게 뭐 단순히 한 작업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면 그건 엄청난 로스예요. 이제 R&D 엔지니어들한테는 그리고 또 뭐 대량의 그런 걸 갖다가 검증해야 되는 QA 팀이라든가 뭐 응용 기술 팀이라든가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시간 조차도 신호 엄청난 로스예요. 자, 그런 부분 자체도 다 줄여주겠다는 게 P7700의 한 번 더 나간 로딩 임팩트에서 한 번 더 나간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코스트에 대한 얘기는 자, 뭐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자, 팁 하나 그냥 뽑은 거랑 프로브 여기다가 앰프를 두면은 훨씬 더 코스트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텍트로닉스는
왜 여기에다가 올렸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높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뭐 저기 이런 거죠. 뭐 소나타 정도의 가격으로 그랜저급의 퍼포먼스를 갖다 내는 그런 걸 갖다 만들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실은 저도 여기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뭐 코스트 세이빙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팁당 가격이 $50가 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저희 쪽에서는 일단 업계에서 그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앰프가 없는 팁조차보다 그 팁보다도 더 가격이 싸게 그리고 리유저블 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일단은 저희 본사에서 한동안 이 프로브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뭐 많은 인풋을 넣었었고 코스트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팁 형태가 하나 더 있죠. 이게 이제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이제 와이어 타입의 코엑셜 와이어 타입의 디퍼런셜 프로브 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요거랑 그다음에 브라우저 세 가지 타입을 이제 고객들이 입맛에 맞게 쓰실 수 있게 했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 프로브를 기다려온 지가 꽤 됐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실은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저희가 이제 또 마켓 쉐어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좀 봐왔었기 때문에 근데 실은 저희가 스코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그 텍트로닉스 코리아의 어떤 인력 지원이라든가 기술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저희가 정말 염원하고 있던 그런 프로브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 시장 쪽에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프로브를 개발하는데 저희도 장시간 많은 그 투자를 하였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메모리라든지 또는 미피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에서 저희들이 타겟해서 실제 설계한 프로브로서 상당히 많은 이제 고객들의 어떤 그 요청사항 또는 그 요구사항들을 많이 적용을 했던 어떤 프로브가 이제 출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플렉스 PCB 타입 또는 이런 브라우저 타입들이 유저들이 원하는 타입의 어떤 솔루션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고 많은 고객들에 대한 어떤 그 반향도 지금 이제 좋은 걸로 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메모리 시장 또는 모바일 컴퓨팅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